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장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미 장의 건강과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미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장의 기능을 했지만 이번엔 소장과 건강, 그리고 대장과 건강을 또 따로따로 분리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전에 놓친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소장의 기능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소장은 대장과 그리고 위장 사이에 위치하는 가늘고 긴 소화관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위의 끝부분인 유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맹장의 바로 윗부분에 이르는 6 내지 7m의 가늘고 긴 그러한 소화기관이죠. 이 음식물의 그 흡수 과정은 입에서는 부수어지고 침과 섞여져서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 내려가면 위에서는 위에가 이렇게 걸쭉한 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위에 유문을 통해서 소장의 상단부인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소장의 중간 부분인 공장을 거치고 소장의 말단부인 회장을 거친 다음에 대장과 연결이 되죠. 음식물이 소장을 지나는 동안에는 소화된 영양분은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의 점막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수없이 솟아 있는 육모라는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들은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흡수하기 용이한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한 그런 육모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다 흡수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모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선에서 장액이 분비가 됩니다. 장액은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하여튼 장에서 우리 면역력의 80%의 그런 면역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소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세로토닌을 비롯한 행복 호르몬을 비롯해서 한 20여 종 가까운 그런 호르몬을 소장에서 생산합니다. 소장은 응급한 상황에서는 소장 자체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장기여서 소장을 가리켜 제2의 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소장의 여러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된 영양소들은 소장의 육모 속에 있는 미세혈관에 흡수가 되고 간을 거치면서 간의 해독작용으로 소장에서 발생된 독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장의 환경이 나빠져서 소장 내에 많은 독소가 생기며 간의 해독 능력의 한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간은 그 많은 독소를 다 해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많은 독소들은 참 해독하지 못한 채로 몸 안에 혈액 내에 염증 물질과 독소들을 그대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신의 세포, 조직, 장기들은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에는 질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장의 독소는 간의 독소로 또 간의 독소는 온몸의 독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들, 알레르기, 그리고 고지혈증을 비롯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현대인들이 흔히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소장에 쌓여 있는 그러한 독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소장으로 들어가면 그 분해되지 못한 그런 단백질들이 그 여러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덩어리 형태로 남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면역 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로 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관응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알러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유, 계란, 땅콩처럼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된 음식물이 쉽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소화가 덜 된 채로 장내에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는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많은 밀가루에 보면은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밀가루를 팔게 되고 또 밀가루 제품도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알레르기 질환의 대부분은 그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긴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소장의 상태가 건강해지면 피부와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이 나빠지는 원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규칙적인 식생활, 그리고 과식, 잦은 간식, 그리고 야식 등으로 인해서 소장이 너무 피로해지고 지치게 되면 소장 내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식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그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쉴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공복 시간에 각 장기들은 특별히 소화기관은 소장에서도 소장 안에 생기게 된 노폐물과 독소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런데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또 야식하고 자주 먹게 되면은 도저히 소장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노폐물과 적체된 그런 독소들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져서 소장 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되고 각종 독성 물질과 염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요즘처럼 약을 많이 먹는 시대에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을 자주 먹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장 내의 환경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각종 가공식품, 각종 화학 첨가물, 잦은 밀가루와 설탕 섭취로 인해서 장내 환경, 소장 내의 환경은 더욱더 악화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위장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면 아미노산들이 덩어리로 뭉쳐서 소장에 독을 쌓게 하는 상당히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시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산이 희석되지 않도록 너무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는 그 위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소화 시간에 위산을 물을 많이 먹어서 희석을 시켜버린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장의 환경은 아주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독이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위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2시간 동안에는 좀 격한 운동, 힘든 운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2시간 동안에는 우리 위장에서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혈액들이 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격한 운동 또 심한 운동 하게 되면은 위장으로 가서 소화를 도와줘야 될 혈액들이 근육 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에 있는 내용물들은 불충분한 소화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으로 쌓이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단백질 독이 쌓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의 그 단백질 독, 그것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에 많이 이제 앞으로는 센스를 하시면서 식생활 또 생활 습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장 상태는 항상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소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소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소화의 그 흡수력, 영양소의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고 세포의 그 회복력,
회복력 그리고 면역의 능력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또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요. 신진대사가 감소되고 살이 잘 찌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에 트러블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 등 대변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꼽의 주위가 소장이기 때문에 배꼽 주위를 손으로 만졌을 때 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늘 배가 팽팽하게 또 느껴지면서 헛배도 자주 부르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상태는 소장이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감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지어서 배가 따뜻하면 소장은 건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배꼽 주위를 눌렀을 때 배가 불편하다면 소장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가 항상 찹니다. 동시에 아랫배에 지방이 유난히 더 잘 쌓이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정반대로 그 식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과식 대신에 이제 적당히 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식은 절제하면서 지내게 되면 굉장히 소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산이 희석돼 버리고 그 결과도 대단히 참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단백질 독이 생기기 때문에 밥 먹은 뒤 2시간 뒤에야 물을 자유롭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사가 끝났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 위장은 완전히 비워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이 당기는 대로 물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난 뒤 2시간 안에 물을 먹게 되면은 유산이 희석이 되어서 제대로 단백질로 분해되는 그런 소화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면은 소장의 건강과 굉장히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이 소화액의 분비와 소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진 것도 좋고요. 또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있는 유해물질, 그러니까 장내의 유해세균, 독성물질, 콜레스테롤, 당 등을 흡착해서 신속하게 대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섬유질의 섭취는 그 소장의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또 견과류 등을 적당히 섭취하면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장의 연동 운동도 촉진시켜주고 장의 윤활 운동, 항산화 작용, 해독 및 항균 작용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밖에 부족하기 쉬운 유산균 음료, 유산균, 그리고 발효효소를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약재로서는 백작약, 소엽, 곽향 등으로 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게 되고요. 창출, 귤피, 지실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그 장의 팽만감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건강이나 육계를 통해서 장에 있는 혈관을 넓혀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침이나 뜸으로 소장의 소화액 분비와 장 운동의 개선, 복부 온도를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각종 의학 매체 그리고 서적에서 소장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좋지 못한 습관, 건강해가 되는 음식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나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영양소,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관계, 림프계가 순환장애를 유발시키고 여러 장기와 조직,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또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또 삶의 방식을 누리시면서 소장의 건강을 누리실 때 몸 전체의 건강이 소장의 건강에서 비롯되는 줄로 또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